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상견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2년을 만나온 연인 사이였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여자친구와 저도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는 여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어요. 상견례가 시작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약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간간히 던져지는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여친 어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 고요함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전세를 구해주겠다고 하셨다고요. 우리 청우가 모아놓은 돈하고 우리가 일부 보태주면 전세 정도는 무난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친 어머니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순간 여친 어머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남에 전세를 얻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전세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첫 시작을 전세로 시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친 어머니의 말에 우리 모두 귀를 의심한 채 잠깐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두 분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물론 룸 안의 공기도 얼어붙은 듯 했고요. 미처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여친 어머니가 이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집들 보니까 결혼할 때 당연히 남자가 집을 해오던데 그냥 신랑 쪽에서 집을 해오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친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의 양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이 보였고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을 유지하던 아버지가 입을 뗐어요. 우리가 집을 준비하면 그쪽도 그만큼 혼수를 해와야 할 텐데 그건 가능하신지요? 제가 듣기로 현주가 2천만 원 모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지요? 딸을 이렇게 잘 키워서 보내는 건데 우리가 돈을 해주긴 왜 해주겠어요? 귀한 딸이 전세로 시작하는 것도 열불이 터지는구만.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주면 그에 걸맞는 혼수를 해올 수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여자가 훨씬 손해인데 혼수까지 요구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알뜰하게 준비하면 현주가 먼 2천만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여친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온화하고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많이 달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럼 결혼은 없던 일로 하지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쪽 딸도 애지중지 키웠겠지만 우리도 귀하게 키운 아들을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라고 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머슴살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말하는 게 머슴살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 이상 말해봐야 말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각자 갈 길 갑시다. 순간적으로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는데요. 곧 여친 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더니 방방 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들 장가 보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돈도 없으면서 상견례는 왜 하자고 한 겁니까? 여친 어머니의 무례한 말에도 아버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여친은 그저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도 부모님들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결국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났고 우리의 결혼도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날 저녁 여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씨, 정말 실망이야. 그 와중에 그냥 나가버리는 게 어딨어. 그럼 그 와중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길 바란 거야? 그리고 전세로 시작하기로 우리 둘이 약속했던 건데 갑자기 말을 바꾼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집을 해오라고 한 건 내가 아니잖아. 너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도 가만히 듣고 있었잖아. 그럼 그게 네 생각이라는 거 아니겠어? 물론 전세보다는 집을 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건 맞지만 정 안 되면 전세도 괜찮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정우 씨야말로 양가 부모님 중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이 지켜만 보고 있더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여친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기에 실수가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정우씨 지금 비웃는 거야? 비웃는 게 아니라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어서 그래. 그동안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야? 지금 이 상황에 그걸 묻는다는 게 참 이해 불가다. 그럼 정우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아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각자 갈 길 가자고. 그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나는 집을 해갈 형편이 안 되니까 집 해올 수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 난 능력이 없어서 말이야. 찌질한 놈아! 잘 먹고 잘 살아! 여친이 목청껏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어쩌면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긴 했던 것일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어요. 전 여친과 헤어져서 힘들다기보다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두 분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듯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기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활력을 찾아갔고 열심히 일하고 운동도 하면서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회사 옥상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후배 유리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대리님, 한참 찾았는데 여기 계셨어요? 나를 찾다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놀랄 거 없어요. 그냥 대리님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유리 씨는 평소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유리 씨가 제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곧 유리 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대리님, 그러지 말고 저 밥 한 번만 사주세요. 갑자기 밥을? 그동안 대리님 좋아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길래 조용히 마음을 접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요. 그럼 저도 이제 대놓고 대리님 좋아해도 되는 거죠? 유리씨가 그 특유의 발랄함과 상큼함을 동시에 뽐내며 치아가 드러나도록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유리씨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는데요. 유리씨가 이제는 대놓고 졸라댔습니다. 대리님, 밥 사줄 거죠? 저번에 대리님이 보고서 오타냈던 것도 제가 고쳐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났을걸요? 하긴 그때는 참 고마웠어. 그니까 밥 한 번 사주세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건데 너무 튕기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내가 밥 사줄게. 그럼 당장 오늘은 어때요? 오늘? 그래, 별일도 없는데 그러던지.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뭐가 그리도 좋은 것인지 토끼마냥 껑충껑충 뛰어서
사무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을 피식 흘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유리 씨는 예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던지라 순간 설레는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아마도 전 여친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모습이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날 유리 씨와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역시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에 많이 끌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배려심이 많은 건 물론이었고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전 여친과 데이트할 때가 떠올랐는데요. 그때는 데이트 비용을 제가 전부 냈던 것과는 다르게 유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 돈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또한 값비싼 음식이 아닌 가성비를 따지며 맛집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에 어느 날은 제가 물었어요. 유리는 엄청 알뜰한 것 같아.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오마카세다 뭐다 그러면서 다들 비싼 것만 찾잖아. 근데 유리 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신기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 오래전부터 용돈 받으면 용돈 기입장 쓰게 하셨어.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돈 관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그러다 보니 외식할 때 내 용돈을 쓰게 한 적도 있었어. 유리 네 용돈을 쓰게 했다고? 그날 내가 외식하고 싶다고 엄청 졸랐거든. 그래서 외식했는데 엄마 아빠도 돈을 내셨고 나도 내 몫을 내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밥값을 냈는데 돈이 부족해서 다음 용돈 때 갚기까지 했다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경제관념을 가르치셨어. 그래서 바르게 잘 컸구나. 내가 바르게 잘 큰 것 같아? 당연하지. 미화 직원분들도 유리 너를 엄청 좋아하시잖아. 회사에서 너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 항상 배려하고 살라고 배웠거든. 근데 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실수하면 정우 씨가 많이 알려줘.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에게 점점 더 푹 빠져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인연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예전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유리야,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야. 그렇다고 해서 많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지만 부모님은 집 하나 있고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 다만 우리 결혼할 때 집을 사주시거나 그럴 형편은 못 되거든. 그래서 말인데 아마도 전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유리가 잠시 정색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랑 나랑 나이 차이가 3살이 나잖아. 그럼 모아놓은 돈도 얼추 비슷하겠지. 사실 주변에서 들어보면 누가 집을 해왔다느니 그런 말도 많던데 난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니? 생각해봐. 나는 지금 20대 후반이고 자기는 30대 초반이잖아? 근데 월급 받아서 이 나이에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물론 양가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 말처럼 부모가 봉은 아니잖아? 유리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생각 자체가 많이 신선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봉이라는 말씀도 하신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늘 그러시거든. 부모는 봉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선 전세로 시작하고 우리 둘이 열심히 모아서 집 사면 되는 거지. 우선은 우리 둘이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는 전셋집을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유리 너네 부모님이 조금 실망하시지 않을까? 왜 실망을 해? 난 대학 들어간 이후로 모든 걸 내가 결정했는걸? 이건 우리 결혼이지 부모님 결혼이 아니잖아. 다만 부모님께는 상황만 설명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 정도인데 그 돈으로 맞는 집을 구하겠다고 말이야. 유리의 말을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그 뒤 상견례 자리에서 유리 부모님도 우리 결정을 기특하게 여겨주셨어요. 들어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한테 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우리 애들은 참 기특한 것 같습니다. 정우가 아주 바르고 착해서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감탄하듯 입을 뗐어요. 모름지기 부모라고 하면 지금 사돈 두 분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전에 그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니까. 거봐, 그때 걔랑 헤어졌으니까 유리처럼 착한 애를 만난 거 아니겠어. 걔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난리가 났을 거라니까. 여보, 좋은 날에 걔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아버지의 핀잔에도 엄마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장인 장모님이 승용차를 선물해 주신다고 해서 거절했지만 사이가 들어오면 꼭 사주고 싶었다면서 굳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모님도 아내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며느리가 예쁘다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아내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퇴근길에 뭐에 홀린 것처럼 앞차를 퉁하고 살짝 들이받고 말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살짝 퉁한 정도였지만 앞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우르르 내려서 차를 둘러쌌습니다. 순간 누군가 눈이 마주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4명 중 한 사람이 전 여친 엄마였거든요. 전 여친 엄마도 저를 알아봤던 것인지 성큼성큼 다가와 외쳤습니다. 낯이 익다 했더니 너 큰놈이구나. 그때는 치질이도 궁상으로 살더니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한가 보네. 니놈 주제에 이런 차는 어떻게 산 거야? 갑작스런 전 여친 엄마의 행동에 혼비백산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여친 엄마가 갑자기 허리를 붙잡으며 길바닥에 드러눕더니 아프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나머지 3명도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들갑을 떨어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이 현장에 왔고 제가 뒤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거라 경찰은 100%제 과실이라고 했는데요. 경찰 말을 듣자마자 전 여친 엄마의 입이 귀에 걸린 듯 하더니 그들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이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제가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정말 미미한 접촉사고였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도 추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 재수사에서는 다행히 상해 없음으로 나왔고 보험사에서도 그들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전 여친 엄마 쪽에서도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인지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물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회사로 쫓아오겠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 카페에서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전 여친 엄마가 격분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당장 보험사에 전화해서 소송 취소하라고 해. 그쪽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야.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보험사랑 얘기하시죠. 네가 들이받아서 이 사달이 났으니까 책임지라고.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했으니 이렇게 된 거죠. 그날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저도 지지 않고 소리치자 전 여친 엄마가 더욱 흥분한 채 외쳤습니다. 물론 다친 데는 없지만 내가 너 엿먹으라고 더 그런 거야. 그러게 왜 들이받길. 그리고 원래 사고가 나면 안 다쳐도 무조건 들어 눕는 거라고. 사람이 참 양심도 없으시네요. 저 이거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녹음 파일 보험사에 그대로 넘길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 여친 엄마가 더 크게 소리치며
제 뺨을 2번이나 연달아 올려붙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요. 전 여친 엄마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더니 제 차를 발로 찼고 그것도 모자라다 생각했던 것인지 볼펜을 꺼내서 차 여기저기를 긁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전 여친 엄마의 행동은 도를 넘고 있었으니까요. 전 여친 엄마는 재물 손괴죄와 제 뺨을 올려붙였던 것까지 죄로 인정됐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 뒤 전 여친이 찾아와서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정우씨, 오랜만이야. 이렇게 찾아오면 곤란한 거 알고 있잖아. 결혼했다는 소리는 들었어.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전 여친 엄마와 마찬가지로 전 여친도 회사 앞으로 막무가내로 찾아왔기에 잔뜩 화가 난 채 쏘아붙였는데요. 갑자기 전 여친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도 꼬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이나 해.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는데요. 그 상황에 전 여친 인생 이야기까지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은 들은 척 만 척하고 전 여친이 눈물을 훌쩍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때 정우 씨랑 헤어지고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4달 만에 결혼했거든? 뭐? 4달 만에 결혼을 했다고? 제가 놀라서 되물었는데요. 순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 여친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전 여친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잠깐 헷가닥했던 것 같아. 그 집이 엄청 부자라고 엄마가 닥달을 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결혼했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 술을 거의 매일같이 마시다시피 했고 거기다 음주운전도 자주 하는 바람에 경찰서도 들락날락 했고 말이야. 치료를 받게 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듣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 1년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뭐? 세상을 떠났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정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이미 임신 7개월이었거든. 한마디로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린 거지. 전 여친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보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던 집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이 남긴 돈도 하나도 없었어. 사망보험금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수익자가 전부 시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나는 받을 수도 없더라고. 그 뒤 딸을 출산했는데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집안 망했다고 통곡을 하더니 나보고 알아서 키우라고 하면서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갔단 말이야? 그래도 손녀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알고 봤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내가 못 나간다고 버팅겼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나한테 조건을 내세우더라고. 전 여친 입에서 조건이라는 말이 터져나왔는데요. 그 뒤 전 여친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전 여친 말에 의하면 얼마 뒤 시어머니란 사람이 갑자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네가 정 이 집에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너도 우리 조건에 따라줘야겠다. 조건이라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하지 뭐니? 구이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요. 들어보니 현석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랑 사귄 게 꽤 된 모양이야. 그럼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들어보니 그 여자가 이혼녀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반대할 거 알고 결혼은 너랑 하고 그 여자랑 계속 만났던 모양이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우리를 찾아왔지 뭐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여자 뱃속에 우리 손자가 있다고 하지 뭐니. 네? 손자라니요? 설마 임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전 여친이 큰 충격을 받은 채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란 사람이 기쁨 가득한 얼굴로 말을 했다네요. 네가 손녀를 낳는 바람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길 뻔했는데 이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고 뭐겠니? 그 여자는 이혼녀라 이미 애가 둘이나 있어서 키울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출산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하고 난 뒤 우리 손자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데려오기로 했다. 돈 좀 준다고 하니까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만약 네가 우리 조건을 수락해준다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마. 그리고 네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도 매달 보내주마. 설마 조건이라는 게... 전 여친이 말을 잇지 못했다는데요. 그 시모라는 사람이 신난 목소리로 기가 막힌 말을 꺼냈다네요. 그 여자가 낳은 우리 손자를 네가 키워줘야겠다. 우리 손자 대학 갈 때까지만 키워주면 그때는 내가 그 아파트도 너 줄게.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 줄 알고는 있는 거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서야 애까지 딸린 네가 그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겠니? 네 친정집 형편도 안 좋은데 잘 생각해봐라.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우리 아들도 없는 판국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니? 시어머니란 사람이 단호하게 말을 했답니다. 말을 하던 전 여친이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문제는 그 상간녀가 출산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그 인간 아들이 맞다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시부모님이 나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말이야. 거기다 엄마도 그냥 키워주고 아파트 받으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거든. 근데 이 와중에 엄마가 사고까지 쳤다고 연락을 해온 거야. 저기 정우씨, 이미 내 인생 끝났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가진 돈 하나도 없는데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쪽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 그러던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야. 엄마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다 말했고 말이야. 시어머니 얘기 듣고 엄마가 무조건 키운다고 하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 정우씨가 도와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난 절대 상간녀가 낳은 자식 키우고 싶지 않거든. 전 여친이 울면서 빌어댔지만 보험사랑 해결해야 할 일이었던지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문득 돌이켜보니 전 여친뿐만 아니라 전 여친 부모님 씀씀이도 어마어마했던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전 여친 가족 모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 보였거든요. 결국 그 이후 저는 그 사건을 잊고 지냈어요. 이미 전 여친 엄마가 사고를 쳤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전 여친 가족과 상견례를 하던 날 아버지 입에서 머슴살이라는 말이 나왔던 게 떠올랐는데요. 만약 그때 전 여친과 결혼을 했더라면 정말로 머슴처럼 살다가 이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자식을 돈줄로만 생각하는 전 여친 엄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